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 날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또는 왜곡 선동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문제를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이지 낯이 부끄러운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것이 제 인격이나 어떤 지적인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젊은이들, 30대, 40대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을 잘못 알고 있는가. 4.3 사건, 5.18, 광우병, 세월호, 원전, 최근에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특히 일본 문제는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반일 파퓰리즘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친일주의자가 물론 아닙니다. 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잘못된 언행을 보였을 때 저는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첫 해 일본의 아베 총리가 731 숫자가 적힌 훈련기를 타고 웃고 있는 사진을 총리실 웹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731 부대는 일본이 생체 실험을 했던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부대입니다. 그 숫자를 그 피해자들이 생체 실험의 마루따가 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볼 텐데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서 이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마루따의 원혼을 잊었는가 아베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인들이 특히 한국의 언론에서 비판을 한다고 해도 쉽게 자신들의 언행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팩트에서 731 부대의 원혼을 731 부대 희생자들의 원혼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아베가 그 사진에서 731이라는 숫자를 지웠습니다. 아베를 포함한 일본은 팩트에 맞게 사실 그대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잘못했을 때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 팩트가 그게 맞기 때문에. 저는 팩트에 관해서는 이 엉성한 반일 종족주의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베는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우대해 줄 수 없다. 얼마나 명백한 논리입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제3의 국가와 각종 국제적인 조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쉽게 없애버린다면 그 나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각종 무역이라든가 각종 국가 관계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나라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팩트. 이것만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본 제품 불매운동, 무슨 일본의 유니클로를 비롯한 의류,
토요타 이런 자동차, 일본의 소니 같은 텔레비전, 또 일본의 각종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출신 연예인들,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 아니, 이런 식의 불매 운동을 하면 뭐 양쪽이 다 피해를 입겠죠. 그러나 피해가, 한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냐, 한국 상품이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안보 문제, 중국과 대항을 해야 되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문제, 외환위 같은 한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일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 양국 간에 걸린 현안과 이해관계가 누가 더 심각합니까? 누가 더 중대합니까? 일본은 세계 3, 4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보다 GDP가 5배, 6배 큽니다. 이런 경제 대국을 상대로 경제 정쟁을 벌인다면 그 피해가 어느 나라가 훨씬 더 크겠습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피해가 우리 쪽에 더 막심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싸움을 걸 때는 명분과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분과 원칙에서 한국이 밀리기 때문에, 팩트에서 한국이 틀리기 때문에 이 싸움은 걸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요, 이 싸움은 한국이 지게 되는 싸움이요, 이 싸움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싸움이라는 점, 젊은이들에게 이런 점을 얘기하면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강제징용 문제의 두 가지 점. 하나는 1965년에 한일협정, 박정희 대통령이 맺었던 한일협정 때 이 문제가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점. 당시 일본 정부가 먼저 이 개인에 관한 피해를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것이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에게 정부와 정부 간에 돈을 달라. 그렇다면 한국인 개인에 관한 배상이나 청구권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라고 한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규모의 이른바 청구권 해결 그리고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이 문제가 이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팩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이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했다는 점. 2005년에 민관합동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부 측의 위원장은 이해창 총리였습니다. 민간 측 위원장은 이용훈 변호사. 이용훈 변호사는 이 일을 마치고 노무현 정권의 대법원장이 됩니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사할린 동포, 그리고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배상 책임이 일본의 정부에 있다라고 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 한일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피해 비상은 한국 정부가 하겠다라고 해서 7만 8천여 명에게 한국 정부가 6천여 원의 예산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이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원칙과 명분에 너무 문재인 정부가 매달려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해찬 당대표가 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반대하니 그만하라는 것이죠. 아니 당시 자신이 정부 측 위원장을 해서 강창일 의원의 말대로 노무현 정권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해놓은 것을 당시 정부 측 위원회 일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와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일본 기업에게 있다고 하는 당시 일본 측,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전부 다 면탈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국제 간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애버리는 반일 파퓰리즘에 사로잡힌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제품을 불매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불매해야 된다라고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